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주식 강의를 한번 할까 합니다. 매일마다 명상 관련 강의를만 하다가 떼뚱하게 왜 주식 강의를 하냐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식 가격이 많이 붕괴가 되기도 한 점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재테크하는 데는 부동산도 있지만 주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몰라서 정말로 많은 돈을 잃어서 자살까지 하는 개미들에 또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주식의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의 아주 기초, 이것도 모르면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할 정도로 기초, 이것도 모르면 딱 그 정도만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네, 주식의 기초. 요즘 동학개미들 운동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는데, 이번을 해서 정말 동학개미들이 기초중에 기초중에 아주 기초는 알아야겠다고 제가 좀 이게 해서, 원래 제 주식 강의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상식선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저는 이 주식의 기초 공부를 저의 경험인 중고차 장사 딜러를 했던 중고차 장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회사에 대해서 최소한 이게 비싼지 싼지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합니다. 자, 주식의 기초에는 뭐가 있나요? 네, 먼저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주식값이 얼마인지를. 그리고 시총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자, 시총이 여기 이렇게 되네요. 이게 제가 잠깐 여기인가? 왜 제가 한국전력을 이거를 모델로 했냐면, 제가 원래 삼성전자로 모델로 하려다가 앞으로 전기차 시대도 온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비교적 저평가된 주식이 한국전력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 현재 보이는 주식의 제일 기초적인 숫자를 10가지를 제가 뽑아냈습니다. 내역을.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의 중고차 장사 경험을 이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한국전력의 주식의 가치성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국전력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주식의 기초는 먼저 첫 번째 시세, 그리고 시총. 시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이 뭐 10,000원이야, 몇천 원이냐는 그 시세 가격. 그리고 시총은 말 그대로 그 모든 제 발행한 주식을 갖다가 다 합친 그 시세값 합친 게 시총 가격입니다. 그리고 발행주는 그 회사를 그냥 피자 쪼개듯이 얼마나 쪼갰느냐 저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1억 분의 1로 쪼개냐 1000만 분의 1로 쪼개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1억 주가 됐나? 그게 안 되는데 지금 50 몇 주로 이걸 하면서 겁나게 많이 이게 쪼개졌죠.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억 주 이상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쪼갠 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회사
재산을 그냥 쪼갠 숫자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이것을 알아야 이게 얼마 몇 분의 몇으로 쪼갰는 줄 알아야 이게 싼지 비싼지를 알아요. 예를 들면 이거 너무 길어지는 거. 그 다음에는 매출입니다. 왜? 그 회사가 얼마나 물건을 많이 팔았으면 얼마나 많이 팔았냐. 그거를 당연히 산출하는 게 당연히 매출입니다. 매출이 높아야 당연히 돈을 벌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식당에서 짜장면 가게인데 짜장면을 많이 판 가게가 돈을 벌지 짜장면을 하루에 한두 개밖에 못 판 가게가 돈을 벌지는 못하잖아요, 당연히요. 그래서 매출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요거는 영업이익 이제 다음부터 요거는 이제 다음에 제 사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부채, 그 다음은 자본금, 순자본금. 요게 굉장히 여기까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 개미들 보면 이거를 보면 이해를 전혀 못해요. PER, EPS, PBR, BPS, 그리고 ROE. 요거는 주식을 공부하면 최고 기초적인 너무나도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게 굵게 해서 이걸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제 중고차 장사를 사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똑같진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중고차 장사하는데 이거 보면 이거 안 맞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안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서 자질구레한 내용들을 다 제외하고 최대한 쉽게 그냥 장부를 포맷을 짠 것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고차 장사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차 장사를 했습니다. 자본금이 1억입니다. 자본금 1억이면 현금은 1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매상에 들어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균 차량 보유를 항상 10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 한 대당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각각 1,000만 원씩이 되겠죠. 물론 이건 대부분 비용이 중고차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저만의 전시장이 있겠죠. 보통 10대를 돌리면 4대에 8대분의 전시장이 있고 2대분은 보통 밖에서 상품화 작업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광택을 하거나 성능 점검을 받거나 아니면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 정비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보통 많습니다. 그리고 뭐 썬팅이나 다른 기타적인 상품화를 더 점핑시키기 위한 작업도 몇 가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 제외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고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저는 차를 한 대를 가져오는데 약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1,000만 원짜리 비용에서 저는 그 판매가 1,000만 원짜리를 저는 900만 원에 매입을 합니다. 누구한테요? 일반 고객한테 영업을 해서 900만 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럼 900만 원에 매입하면 당연히 고객에게 900만 원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900만 원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 한 대당이요. 그리고 전시장 비용이 보통 하게 되면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1,000만 원짜리 차량 경우. 그리고 광택 기본적으로 중고차로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광택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성능비라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제 이게 사고가 났는지 안 나갔는지 그리고 주행거리를 꺾었는지 안 꺾었는지 이제 뭐 기타 이런 엔진이나 미션 사항 같은 거를 점검받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매매 상황을 보면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만 원이 들어오고 이게 최소한의 기초 비용입니다. 다른 일절 비용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이건 빼고요. 이런 기초 비용이 들으면 중고가 매입가 900만 원에 정시장 비용 20만 원, 광택비 10만 원, 성능비 3만 원에서 이 차량의 투자한 금액은 933만 원이 됩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전시를 하고 중고차를 판매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판매 예상가는 1000만 원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1000만 원 대부분 팔리게 되고요. 그러면 한 대당 팔리게 되면 이익이 67만 원이라는 마진이 이익이 남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 대가 팔리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대를 보통 가져면 한 달에 한 대가 그 회전율을 1로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회전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서 한 대를 가지면 그 차가 팔린 데는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 대를 통해서 67만 원의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저는 총 자본금이 1억이기 때문에 각각 한 대당 1000만 원씩 해서 10대를 한 달 동안 팔 수 있는 자본 여력이 됩니다. 그러면 대당 67만 원 곱하기 10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한 달에 670만 원이란 이익이 생깁니다. 물론 이게 저의 월급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70만 원을 네, 한 달에 670만 원을 벌고 이거를 갖다 1년으로 이제 산출하면 곱하기 12달을 해야겠죠. 그러면 8,040만 원이라는 연간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저의 인건비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일단 연간 영업이익이 8,040만 원이 발생합니다. 자본금은 1억이고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차는 한 대 1000만 원, 한 달에 한 대가 한 대가 팔리고 10대가 팔린 그런 조건입니다. 좀 약간 헷갈리기도 하네, 저도. 그러면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유가 시장에 제 중고차 장사 제 중고차 이 회사가 상장을 했다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제 중고차 이 회사의 자본금 얼마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연간 12억이 발생합니다. 왜냐고요? 1억 원 어치의 차량이 다 한 달 동안 1회전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억의 매출이 발생하고 그걸 12달로 하게 되면 12억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이거 계산하다 말았는데 제가 아까 1억 원을 해서 10대를 해서 1000만 원에 1000만 원짜리 차량이 10대가 팔렸어요. 그럼 한 달에 매출이 얼마가 잡히나요? 1000만 원짜리 차량이 10대가 팔리면 한 달 매출이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1년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당연히 10을 곱해야겠죠. 12달이니까요. 그러면 1억 곱하기 12달 하면 12억이 되겠죠. 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연간 영업이익률은 8,040만 원입니다. 네, 연간입니다. 연 영업이익이 8,040만 원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1년간 총 매출 중에 1년 동안의 총 영업이익을 이거를 포테지한 겁니다. 그러면 12억 분의 8,0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6.7%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저는 부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순 제 자본 현금 가지고 모든 중고차 장사를 하기 때문에 부채는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ROE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OE라고 하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는 했겠습니다. 잘은 모르신 분들이 많겠지만. 근데 이거를 통해서 ROE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ROE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주식이 하는 분들하고 설명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해하는 그 범위에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기존에 있는 내용하고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 내 자본이 지금 1억이에요. 그리고 내가 연간 그 자본을 해서 이익을 8,040만 원을 수익을 냈어요. 영업이익을.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곱하기 100으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본금 대비 내가 얼마를 벌었냐, 연간.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억 가지고 1년에 8,04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곱하기 100만. ROE가 80.4%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ROE가 80.4%까지 나오는 이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장사이고 제가 좀 일단 제 여러 가지 좀 사항이 좀 빠져서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 안 되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중고차 장사를 해서 한 1년 동안 자본금 1억을 통해서 이익을 8,040만 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ROE가 80.4%입니다. ROE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할 사항은 이제 이 회사, 제 중고차 장사 회사를 1억 원짜리 자본금 회사를 유가시장에 이제 제가 이걸 상장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런 회사는 상장 자체를 받아주질 않죠. 이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되는 회사,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상장을 하고 총 발행 주식을 10,000주만 발행을 합니다.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는 1억주 이상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가 너무 작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10,000주만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총가격은 당연히 이게 자본금하고 똑같이 1억을 해서 1억 원으로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총가격이 지금 1억 원이지만 보니까 이게 회사가 이거 너무 좋아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시총가격이 1억 원으로 평가를 보통 안 씁니다. 그러면 2억 원이나 3억 원으로 이게 반영이 되지요, 시장에서. 그러면 한 주당 10,000원이던 게 시총가격이 1억이 3억으로 이제 거래가 되면 당연히
한 주당 10,000원이던 게 1만 주를 발행해서 한 주당 10,000원이던 게 3만 원으로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시총 가격과 자본금을 똑같이 1억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총 발행주를 10,000주로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가 갖고 있고 제가 3,000주는 제가 갖고 있고 7,000주는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이게 보통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 회사 좋은데 ROE가 80이나 나오고 뭐 이거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는 한 시총 가격과 자본금이 똑같은 가정안으로 저기 분석에 들어갑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시총 가격 1억 원을 총 발행주가 10,000주로 쪼개는 겁니다. 그럼 1억을 만으로 나누면 시세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아리송하다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듣고 다른 영역의 회사들을 한번 이거를 계속 보면서 이걸 체득을 해야지 제 강의 요거 듣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번 체득을 하면서 그걸 알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이걸 알고 다른 회사를 분석할 때 체크를 하게 되면 하고 이게 어느 순간에 물리가 터질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주식이라는 거를 거래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강의를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ROE까지 하고 이제 저기 시총 시세 발행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잠깐만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아까 제가 말한 주식의 기초 중에 제일 중요한 PER, EPS, PBR, BPS. ROE는 설명을 드렸죠?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EPS, PER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죠. 근데 요것도 모르고 주식을 분석을 한다는 거는 마치 뭐와 비유를 하자면 뭐와 같냐면요. 제가 좀 루트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더하기 빼기도 할 줄을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주식에서는 이거는 수학으로 따지자면 더하기 빼기와 같아. 제일 기초적인 것 중에 기초입니다. 요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막 루트를 공부하고 뭐 로그를 공부하고 뭐 통계를 공부하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거는 주식시장에 마치 수학으로 따지면 더하기하고 빼기하고 같습니다. 더하기 빼기도 할 줄도 모르면서 고차원의 수학적인 걸 막 풀라고 해요. 당연히 안 되겠지요. 다시 말하자면 이 네 가지 PER, EPS, BPR, BPS 요 네 가지 사항은 최소한 이거는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마치 수학으로 따지면 더하기 빼기와 같습니다. 더하기 빼기도 모르면서 고차원의 주식 투자 수익이라는 고차원의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지요. 자, 이제 PER, 퍼라고도 많이 하지만 그냥 PER, EPS. 왜 이걸 알아야 하냐? EPS 퍼는 이 주식이 시세가 싼지 비싼지를 측정하는 이게 수치입니다. 지수입니다. 이 회사가 시세가
예를 들어서 저기 시세는 엄청나게 이게 높은데 가격은 돈을 버는 게 없어요. 그럼 그 회사는 뭔가 좀 투자하면 위험성이 많이 따르겠죠. 나중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 거를 인지하는 지수입니다.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EPS. EPS는 한 주당 이익률을 보십니다. 이게 제 중고차 제가 장사하면서 영업이익을 얼마 냈나요? 연간. 네. 연간 영업이익률이 이익이 8,040만 원을 냈습니다. 네. 영업이익을 저는 이익이라고 일단 적었습니다. 8,040만 원을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8,040만 원에서 그걸 갖다가 내가 한 주를 갖고 있는데 근데 한 주당 얼마의 수익을 낸 거야? 자, 우리는 이 발행을 총 몇 주를 냈나요? 이 회사를 제가 1만 주를 쪼갰습니다. 이 회사를 만 주를 쪼개가지고 각각 이게 파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피자를 만분의 1 토막으로 쪼개서 다 각각 파는 겁니다. 그러면 총 발행주 10,000원이겠죠. 이게 총 발행한 주당 내가 나한테 돌아오는 이 이익이 얼마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주를 발행을 했으니까 만주가 밑으로 하고 그리고 8,400만 원을 만주로 각 나누면 되는 겁니다. 쉽죠? 8,400만 원 영업이익이 1년간 8,040만 원. 8,040만 원 냈으니까 1년간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었는데 한 주당 얼마야? 그럼 만 주를 나누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8,040원입니다. 나는 이 주식을 사서 만 원에 사서 1년간 8,040원을 수익을 냈어. 그럼 이 회사가 수익을 많이 냈는지 안 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가 여기까지 이게 EPS입니다. 한 주당 얼마 그걸 갖다 수익을 갖다가 다 그거를 총 발행주로 쪼개서 한 주당 이익을 EPS라고 합니다. 그 금액을. 여기 이익률이었었군요. 잘못 이익률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이건 제가 이거 이거는 제가 정정합니다. 그리고 퍼는 현 시세가를 벌 수 있는 연수.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현 시세가를 벌 수 있는 연수. 왜 이렇게 제가 연수라는 개념을 넣냐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자본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이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식당을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수율을 보통 3년을 봅니다. 내가 이 식당을 1억 원 주고 차렸어요. 그럼 이 1억 원을 갖다가 다시 뽑아내는데 그 현금으로 이게 이제 이익으로 뽑아내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럼 보통 옛날 3년 정도를 그걸 평균 잡아서 빠른 사람은 2년, 1년으로 하기도 하는데 보통 3년을 잡았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 투자 자본이 얼마 만에 회수가 되냐, 그 이익이 얼마 되냐,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산 주식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투자를 했어요. 한 주를 사서. 그러면 이 회사가 이 10,000원을 이익을 내는데 얼마나 걸리냐. 자, 제 중고차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세와 한 주당 이익률에 대해서 이제 시세를 갖다가 EPS로 나누면 됩니다.
EPS를 나누게 되면 1.24년이 걸립니다. 이게 1.24년이면 대략 1년 3개월인가요? 1년 3개월이면 내가 10,000원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10,000원이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1.24년 만에. 이해가 되세요? 이게 PER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올랐어요. 한 주당 제가 발행해서 10,000주를 했고 한 주당 10,000원이었던 게 이거 수익이 좋으니까 이게 30,000원까지 올랐네요. 그럼 30,000원을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시세가 내가 산 금액이 30,000원, 지금 살게 지금 시세가 30,000원이니까 이거 위쪽에다가 저기 3만원 나누기 8,400원을 하면 됩니다. 그럼 대략 8324 한 3년이 좀 넘나요? 하여튼 그건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회수하는데 3년이 더 걸립니다. 이게 퍼입니다. 퍼 1.23면 1.24년에 회수를 되고 만약 퍼가 3이면 3년 안에 그게 회수가 되는다고 이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퍼가 숫자가 높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자, 퍼가 요즘 가끔 가다가 어떤 회사 보면 퍼가 100이 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샀는데 이 주식만큼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데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회사가 싼 회사인가요? 이게 비싼 회사인가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냥 최고 기초적인 내용만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BPR입니다. BPS. 퍼는 내 주당 이익이 얼마나 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지수고요. BPR과 BPI수는 내 청산 가치를 보는 겁니다. 이게 투자 회사 이거 하는 사람마다 이게 기준치가 약간 다 애매모호하게 이게 설명을 이게 좀 틀리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쉽게 해서 주당 이게 BPS를 주당 청산 가치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당 청산 가치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한 주를 만약에 이 회사를 갖다 그냥 팔았어요. 그럼 주주들한테 그 판 금액을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대로 그냥 주식이 이제 저거를. 그러면 이 주식에 그 쪼갠 수만큼 그거를 저걸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전에 저기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아주 몇 년 전에 유명했죠. 그 당시 저도 요거를 좀 모니터를 했었는데 GPS가 보통 지금 막 그때 10,000원이 좀 안 되는 7,000원, 8,000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시세가 1,000원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기 BPS가 7,000원, 8,000원 했던 게 이제 저기 어느 정도 나보니까 이걸 저기 다 이제 이거 저기 뭐 채권단에 가가지고 이걸 완전히 해체 작업을 한 거예요. 해체 작업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BPS가 160원이 나왔다고 이게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채권단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발표가 되자마자 이제 그때 1,000원대 유지하던 게 막 동전주로 막 이제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 뉴스가 나가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BPS가 그 가치가 한 주당 청산 가치가 7,000원, 8,000원이었던 게 갑자기 채권단에 이게 장부 한번 싹 들어보니까 160원밖에 안 되는 거야. 이 회사가 빚이 겁나게 많아요. 빚이 겁나게 많으니까 160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쉽게 말해 이 회사 팔면 주주한테 160원밖에 못 주고 그냥 주식 찢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한진현이. 그러면 그때 한진현이 그럼 갑자기 그게 하루 만에 이게 딱 발표가 나버린 거예요. 7,000원짜리 그때 4,000원까지 떨어졌나? 하여튼 그랬을 거야 아마. BPS. 그러면 회사에서 이걸 갖다가 거짓 장부를 쓴 거죠. 이거 분식회계라고
이거를 말하죠, 우리는. 거짓장부를 써서 주주들을 속인 거죠. 그래서 그때 그게 발표가 되자마자 1,000원대던 주식이 막 300원, 몇백, 100원대까지 막 떨어졌어요. 막 동전주, 소위 동전주라고 하죠. 동전주로 막 떨어지다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걸 안 보면 안 돼. 이걸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경우가 실질적인 청산 가치와 이게 오픈된 청산 가치가 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먼저 한번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만약에 제 이 중고차 시험은 이거는 100% 그대로 이게 오픈이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런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그렇고 제가 그 정도까지 거기까지 파헤칠 정도로 저도 그렇게 지식이 깊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BPS는 주당 청산가치. 이 회사를 갖다 지금 다 팔면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팔면 1억 원이에요, 제 회사가. 그러면 만 명한테 그럼 각각 저기 발행주가 10,000주니까 총 발행주가 10,000주니까요. 각각 한 주당 10,000원씩을 저희가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당 청산 가치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1억 원을 갖고 있어요. 일반주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1만 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는 PBR입니다. PBR을 왜 봐야 하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PBR을 보는 이유는 이 회사의 청산 가치 대비 시세가 싼지 비싼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BPS, 청산 가치 대비 시세 대비 BPS를 이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BPS가 주당 청산 가치 1만 원입니다. 자, BPS가 1만 원. 시세가 1만 원이에요. 똑같네요. 1분의 1. 그러면 1만 원분의 1만 분의 1만 이거를 나누면 1입니다, 그냥. 그러면 이거를 1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한 주당 10,000원짜리가 30,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BPS 청산 가치는 10,000원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10,000원 밑에가 30,000원을 10,000원으로 나누면 3배가 됩니다. 그럼 내 청산 가치, 한 주당 청산 가치 대비 이게 몇 배로 얘가 지금 올라 있냐?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이 회사를 지금 당장 쫙 팔아버리면 한 주당 10,000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지금 시세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000원이에요. 그러면 3배라고 합니다. 이거를 버무름으로써 이 회사의 자산 가치 대비 주식이 얼마나 이게 측정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수입니다. 여기까지 긴 강의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주식을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저도 시작한 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른 지표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요즘 동학개미분들이 너무 이게 동학개미가 아니라 잘못하면 불나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는 최소한 알고 주식시장에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강의를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루하고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